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현재는 관계가 끝난 사람, 뭐 이성적인 관계의 문제라면 뭐 전남친, 전여친, 혹은 뭐 굿썸남, 굿썸녀, 연락하던 어떤 이성적인 사람, 또는 사이가 현재 단절된 어떤 친구 관계, 어떤 지인, 그런 과거에 나와 한때 좀 감정적으로 어떤 교류를 했던 그런 사람이 나와 끝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내 생각은 하는지, 나와 다시 닿을 마음이 있는지,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인지 뭐 이런 걸 알아볼 거예요. 네, 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고 원하는 번호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번호별 카드를 한 장씩 먼저 뽑았어요. 카드 뒷면을 보시고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번호가 나타날 거니까 원하는 번호를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 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이 상대방은요, 여러분과 관계가 끝이 났던 그 순간, 딱 그 순간에는요, 뭔가 해방된 기분을 느꼈나 봐요. 이 덫 보이시죠, 덫. 우리를 묶어두었던 이 덫에서 벗어났다 하는 마음에 끝난 그 순간만큼은 좀 순간적인 해방감,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더 지속되어 봤자 서로에게 아픈 존재가 될 거고, 뭐 지금이 아니었다면 이 덫에 갇혀서 더 사로잡혀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야. 뭐 이제 나는 새로운 길을 갈 테니까 너도 새로운 길을 잘 찾아서 가길 바래. 이런 마음이었어요. 관계가 끝난 그 순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뭐 둘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많았고 해결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관계를 정리하자니 그것도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그 안에서 정도 많이 들었고, 쉽게 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끝나기 그 전에 이 안에서 이 사람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내가 놓는다고, 상대가 놓는다고 서로 쉽게 끝나질 관계가 아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힘든 사람으로 이 관계를 이어가야 하나, 그게 의미가 있나, 뭐 이런 마음에 많이 혼란스럽고 이 관계 안에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마 관계가 끝나기 좀 그 직전까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됐었거나, 혹은 실제로 관계가 끝나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이 지쳐간 거죠. 좀 잘 풀어보고 새로 시작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늘 같은 이유로 다시 서로에게 마음 상하고 문제 생기고, 좀 혹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요. 이 상대방이 이미 마음이 떴지만, 이미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여러분이 좀 잡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나 놓지 마, 내 옆에 있어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잡으셨다면, 자신이 여러분에게 좀 잡혀 있었다라는 생각에 좀 버거워했었다면, 이제는 진짜 끝이니까 여러분과의 인연에 좀 작별을 고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끝이 나고 나서는요, 끝난 직후에는 좀 해맑게 이렇게 그네에서 즐겁게 노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처럼요, 좀 자유로움을 느끼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조금은 이 마음이 좀 미숙함이 나타나요. 이 관계의 끝으로 여러분이 어떤 감정일지,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는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동안 좀 나와 힘든 만남이었던 관계가 끝남에 마냥 신나하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약간은 좀 미숙함이 나타나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이 덫으로부터 풀려났다, 새로 나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 내면에는요, 좀 우울함. 이 키워드가 일단 멜랑콜리예요. 멜랑콜리. 우울감이죠. 우울해요. 내면은 우울하고 슬프고 좀 공허했을 거예요. 이 덫에서 나오기로 선택을 했고 나온 순간에 자유로움이 좀 즐거웠다고 착각을 한 거죠. 이 안에서요, 둘 사이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들을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정말로 좋아했거든요. 이 덫에 내가 갇혀있다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정말로 좋아해서 내 스스로 갇혀 있었던 거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은 것 같거든요. 분명히 나 이제 자유로워졌다라고 여겼고 이제 드디어 이 힘든 관계를 끝을 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 좋던 추억들,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슬픔을 위로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던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자꾸자꾸 밀려왔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이 시간과 함께 이 안에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조금씩 미화가 되고 좀 자기 반성도 했겠죠. 그래, 내가 그때 말을 좀 막했지? 내가 잘못해놓고 상대 잘못으로 내가 그렇게 몰고 가려고 했어. 내가 힘들 때, 기쁠 때 진심으로 나에게 감정을 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비록 이 안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뭐 별거 아닌 거고, 우리가 이렇게 둘일 때는 두려울 게 없었고 앞으로의 미래에도 함께 노력하며 결실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빛나는 태양처럼.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생각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울해지고 슬프고 그런 마음이 밀려든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을 생각하는 에너지가 일단 외로운 카드가 떴어요. 외로워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외로워요. 그리고 깨달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덫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덫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 사람의 현실적인 현생을 보자면요. 아마 현재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실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나 더욱더 하는 것에 매진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다른 진로를 알아보거나 다른 사업, 뭐 다른 직장, 뭐 진급, 뭐 취미로 뭐 어떤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집중도 안 되고 여러분에 대한 이런 뒤늦은 깨달음, 후회, 이 마음 때문에 집중을 못하니까 이 배에 실어서 떠나보내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카드 속 식물의 의미는요, 좀 마법사의 식물로 불리기도 하는데, 마법을 부리는 식물을 통해서 그 모든 그 고민들을 내려놓고 마법처럼 다 잊고 떠나려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러나 이 사람 결국은 그 모든 여러분에 대한 감정들을요, 이 배에 실지 못했어요. 불가능해요. 자신은 그런 생각들을 다 여기에 싣고 떠났다 생각하지만,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어딜 가도 여러분과 갔던 길이 떠오르고, 누군가와 식사를 해도 여러분과 비슷한 어떤 음식을 먹었던 게 떠오르면서, 뭐 우리 몽몽이는 매운 거 못 먹어서 이 음식 못 먹었는데 뭐 아직도 매운 거 못 먹으려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 대한 생각들이 늘 이 사람을 따라다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평화롭게 지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렇게 손을 꼭 맞잡고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할 거예요. 일단 끝이 난 관계니까. 이 컵을 노려보고 있는 이 왕의 모습처럼요. 아니야, 이 감정 아니야, 이 생각하면 안 돼. 끝난 관계야. 이 안에서 우리는 이 덫에서 힘들어했잖아. 서로에게 상처 많이 줬잖아. 그 사람 나 이제 미워할 거야. 나 잊고 잘 살 거니까 나 이런 마음 접어야 해. 이런 생각에 이 잔을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더 크게 생각이 떠오를 거고, 다시금 반짝거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지만 점점 더 그리워할 거예요. 조만간 아주 정말로 너무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그 마음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와, 진짜 미칠 거예요. 다시 이 덫에 걸려도 좋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서로에게 너무 힘이 들었던 관계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같은 문제로 또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혼자서 한동안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 대한 에너지도 이렇게 외로움도 나고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또 조만간 엄청 그리워할 거라는 마음이고, 근데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나타나요.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보내려 할수록 여러분의 부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점점 더 파고들 테니까. 여러분은요, 이 상대가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현재 없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의 시기가 오기 전에요, 여러분이 먼저 좀 뭐 잘 지내니? 뭐 이렇게 연락하거나, 난 너가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연락을 하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 나 얘의 이런 면 때문에 내가 놓으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려는 어떤 생각과 노력을 멈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성급하게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요 좀 다가가는 건
좀 한동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안에서 이 사람 나름 두 분 사이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두 분이 다시 만났을 때 두 분을 휘어감았던 어떤 늘 반복적인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그러나 이 사람과 다시 이제는 엮이기 싫고 그냥 어찌 지내고 내 생각하는지만 궁금하다면 네, 그냥 여러분도 이 사람을 이렇게 흘려보내시면 돼요. 어느 쪽이든 네, 여러분이 마음 더 편해지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이 사람 전반적인 카드 느낌이 안 좋아요. 좀 어둡고 사나워요. 몽둥이를 든 남자가 보이죠? 이쪽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어요. 채찍을 든 남자인데 아마 여러분과의 관계가 잘 엮여 있을 때 여러분을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애인 사이든 뭐 썸 사이였든 뭐 친구 사이였든 뭐 등등 어떤 사이에서의 관계든 자신이 여러분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사랑해서였다. 너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였다. 라고 네, 그런 마음으로 관계가 끝나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좀 집착하거나 구속하거나 자기 뜻대로 휘두르기를 바랬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좀 잘못을 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기를 바랬을 거고 나를 이해해주던 여러분이 뭐 가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따라주지 않으면 나 너랑 끝날 거야 뭐 이렇게 협박도 하고 잠수를 탔을 수도 있고 똑같은 행위를 해도 자신이 하면 이유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면 아주 난리법석이 나는 거죠. 뭐 자신이 10시간 연락이 안 된 건 그럴 이유가 있는 거고 내가 일일이 보고할 의무도 없는 건데 여러분이 뭐 10시간 연락이 안 되면 뭐 찾아와서 끌고 나갈 정도로 집착을 하거나 좀 이런 식의 면들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뭐 폭언, 욕설이 오고 갔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이 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상대의 사과를 바랬거나 네, 그 정신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인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요, 좀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나타나는 카드인데,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그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면 정말 진짜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 어쨌든 이 사람, 여러분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너에 대한 내 관심이었고, 내 애정이었고, 내 사랑이었다. 그 말로 자신의 모든 나쁜 행동을 덮었고, 자기 합리화를 진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관계가 끝이 났을 때 이 사람이 느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게요. 현재까지도 아마 자신의 행동이 좀 반성이나 여러분에게 내가 크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다시금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성격의 자신이기 때문에 솔직히 주변에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적거나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겉으로 보이기에는 많아 보일 수는 있으나 이 사람이 좀 생각 없이 말뱉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일 것 같아요. 그걸 솔직히 본인도 아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자신의 곁에서 있어주던 여러분이 자신의 곁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카드 키워드가 와이프예요. 와이프. 아이를 품고 있는 이 와이프의 그림처럼 여러분만이 자신과 어떤 뭐 가족을 꾸리거나 오랜 우정을 함께 쌓거나 이런 식으로 남은 인생을 같이 걸어가기를 바래요. 여러분만이 이런 자신을 감싸고 받아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와이프 같은 가족 같은 신뢰하는 관계여야 한다.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과 그래도 좋던 순간, 그래도 재밌던 순간, 신나던 순간에 했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꺼내면서 나를 그리워하는지 혹은 현재 나를 싫어하는지 끔찍해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관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저 좀 기웃기웃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걸 모를 거라고 했잖아요. 잘못한 걸 딱히 인지는 하지 못하는 것 같으나 자신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어했다는 건 알거든요. 자신의 기준에서는 뭐 그닥 잘못인 것 같지는 않지만 너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긴 했었나 보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싫어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이렇게 커튼을 살짝 열고 몰래 훔쳐보는 이 사람처럼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하겠고 살짝 몰래 훔쳐보는 거예요. 끝이 나긴 했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근황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뭐 현재 새로운 남자가 생겼는지, 새로운 여자가 생겼는지, 더 친한 친구가 생겼는지, 몰래 SNS도 보고 주변에 겹치는 지인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배회하는 중일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자신이 좀 여러분이 힘들게 한 건 솔직히 생각 안 하고 과거에 두 분 사이에서 좋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만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 그때 좋았잖아. 너무 행복했잖아. 우리 이대로 끝인 거니? 이런 나를 받아줄 사람은 너뿐이니까 너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보자면요. 현생. 솔직히 잘 풀려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 못 지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더더욱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것저것 살짝 발을 많이 담그고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건드리는 족족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그걸 깨닫고 그 경험치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저앉아서요. 이 쏟아진 컵에 이 술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새로운 잔에 찬 술은 바라보지 못해요. 좀 어리석은 사람인데 약간 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사람? 네, 여러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약간 어느 정도 좀 한탕주의적, 기회를 노리는, 순간적인 기회를 노리는 한탕주의적 성격도 나타나고 있고 뭐 복권을 좋아하거나 뭐 도박을 좋아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닥 끈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스스로도 본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요, 좀 자기와 좀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사람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의 표본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에서는 막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고 그러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밖에 나가서는 좀 가면을 쓰고 친절한 사람의 척 코스프레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워진 사람만이 눈치채는 그런 성향이죠.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요, 어느 정도 이 사람과 좀 가까워질수록 나오는 좀 폭언이라던가 감정 기복? 이런 것에 좀 힘드셨을 것 같네요. 일단 이 관계를 끝내진 거. 정말 여러분 정말로 현명한 선택이고, 정말로 잘한 그런 일이에요. 현재 여러분에 대한 감정의 에너지인 부분은 상실이 떴어요. 상실. 왜냐? 이런 자신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주고 참아주던 사람은 앞으로도 이전에도 여러분 말고는 없을 걸 알아요. 이 안에 분명 여러분을 여러분으로서 정말 깊이 애정했던 마음도 존재하지만 더 큰 마음은 이런 자신을 보듬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상실감이란 이 감정이요. 여러분에게 자신이 뭐 더 잘해주지 못하고 나쁘게 해서 너를 아프게 한 그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 뭐 이런 상실감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이 없는 자신이 슬픈 거예요. 이 상실의 감정마저도 이 사람은 이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본인의 슬픔에만 몰두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좀 약간 나르시스트가 느껴지고 있어요. 이 카드는요. 그 상실은 너가 현재 느끼는 너의 그 상실감은 너가 그동안 저질렀던 너의 대가다. 이 슬픔은 너가 저지른 너의 산물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찾고는 싶어 하나 다시 자신을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잊어야 되나 싶긴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 내가 떠날게 이게 아니라 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현재 자신이 우울하니까 그게 싫어서 내려놓고 떠나볼까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여러분을 내려놓지는 못할 걸로 카드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 눈에 띄려고요. 좀 은근히 좀 어슬렁거릴 것도 같거든요. 먼저 다가가지는 못하겠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낼 테니까 나를 좀 알아봐주고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 여러분의 뭐 SNS를 눌렀다가 뭐 취소하거나 너가 날 차단했을까봐 보낸다 식으로 어떤 고해성사 같은 메시지를 보냈거나 뭐 혹은 주변에 자신이 여러분을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지 슬쩍 여러분에게 전해달라라고 말을 흘릴 수도 있고 뭐 전화를 했다가 바로 끊거나 부재중을 찍히게 해서 연락을 유도해서 뭐 연락을 주면 뭐 술김에 모르고 누른 거야 무시하면 되지 왜 나한테 다시 전화하니 뭐 이런 식의 약간은 찌질한 방법을 쓰기도 할 것 같아요.
진심이 없는 거죠. 자신이 다칠까봐 뭔가에 약간 좀 자신이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좀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배회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나름 좀 찌질한 티를 내려고는 할 테지만 그게 너무 소심해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게요. 당당하게 좀 정식으로 딱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대화를 시도를 해보는 방법을 생각을 해도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가 지풀에 지가 꺾여서 에라이 됐어.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나 접을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지만 여러분만한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다시금 또 여러분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려볼 거예요. 어떻게 시도해볼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상대가 나에게 연락을 할까? 나를 잊지 않게 만들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또 자기가 지풀에 지가 좀 꺾여서 에이 때려쳐야지 됐어. 내가 지금 뭐하냐? 또 이러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여러분 주변을 또 어슬렁어슬렁 배회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라는 늪에 동안 빠져 살 거예요. 눈치채셔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대꾸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식으로 두시고 네,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라고 두시고 또 여러분의 더 좋은 사람과 더 좋은 어떤 행복한 네,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두 분의 관계가 끝이 났을 때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아파했어요. 이 나처럼요. 이렇게 싹둑하고 둘의 사이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생각에 너무 아파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 카드 키워드 자체가 닥터예요. 의자. 키워드 자체로만 먼저 보자면 뭐 진짜 의사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요. 신체적으로 병이 왔을 수도 있거든요. 뭐 신경성 위염이라던가 뭐 탈진, 너무 울다가 탈진도 하고 잦은 두통 이런 걸로 실질적인 어떤 내과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분과 이제 더 이상 인연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느껴서 정신과에 방문을 해서 약물에 의지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카드 직역 그대로 보자면 그렇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겨내고자 이 사람은요 좀 주변 사람들에게요 나 너무 요즘 힘들어 라면서 자신의 감정을 여기저기 좀 토해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려고 했고 혼자 있으면 여러분과 끝난 이것이 너무너무 아파서 더욱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수다를 떨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네, 사람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뭐 의사의 도움이든 다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든 네, 사람의 도움으로 극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과 끝난 관계에 대한 힘든 것이 어느 정도는 조금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카드 키워드가 일단 소통을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 사람들 속에서요. 네,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아픔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늘 이렇게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주시하면서 여러분과 좋던 시절도 생각하고 나도 여러분과 한때 좋을 때는 더 재밌게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마음으로 네, 항상 여러분을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으나 생각은 여러분에게 향해 있었다는 거죠. 일단 이 사람의 현재 에너지, 여러분을 향한 에너지, 이런 에너지는 자존감이 나왔거든요. 자존감. 여러분과의 관계에 의해서 좀 아파진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 닥터의 시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닥터와 사람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런 힘든 시기 다시 가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을 거예요. 카드상에 보면요. 이게 너가 보는 것을 사랑하라.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라. 네 앞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쓰여 있는데요. 이전에는 내가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들을 좀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안에서 아마 좀 자존감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 거고 예전보다 사회성도 좀 더 좋아졌고 네, 여러분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약간 이 사람을 좀 사로잡았던 어떤 어두운 분위기도 어느 정도 사라졌을 거예요. 네, 그 결과 네,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에 아마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도 같네요. 이렇게 자신이 어느 정도 좀
정신적으로 나 괜찮아졌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 높아진 본인의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나아진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멋진 자신으로 다가갈 기회를 찾았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도저히 답을 모르겠다 싶을 땐 다시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더더욱 내적 수련을 하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나는 사랑하겠어 라는 억지로 긍정 회로를 집어넣어서라도 이 사람은 그렇게 버티려고 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상대를요, 지금 여러분이 다시 보게 되신다면, 만나게 되신다면요, 이전에 여러분이 알던 모습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풍길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네요. 상대는요, 아직 여러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커요. 긍정적인 마음이 크고 그립고 보고 싶고, 좀 이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어떤 밝은 에너지로 뒤덮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요. 나 이제 달라졌어. 너가 알던 이전의 내가 아니야. 이런 나를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마음인 건데, 이 토끼가 보이죠? 토끼가요, 붉은 실을 이 사람의 다리로, 이렇게 다리에 묶으려고 하는 이 모습처럼요, 여러분과 내 자신은 운명의 붉은 실로 엮여져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이 붉은 실을 들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 해요. 이 마음이에요. 근데 나쁜 의도는 전혀 없어요. 뭐 나보다 더 잘 지내지 마. 뭐 나랑 끝내고 뭐 너가 얼마나 잘 지내겠어? 이런 생각은 없어요.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을요, 좋은 감정으로 그리워하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낫으로 잘린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할 거예요. 방법을 찾고 있지만, 답을 찾고 있지만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는 이 사다리 위에서 조금은 좀 초조한 마음일 거예요. 이 사람의 현생, 현실 문제 이런 걸 보자면요, 이렇게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하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야를 밝게 보려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좀 현실적인 부분들에서요, 어느 정도 괜찮게 현재 좀 이루신 것 같아요. 좀 높아지는 자존감, 자기의 긍정적인 마인드, 주변의 인맥들이 드러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현실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이뤘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그 노력한 것들이 좀 흔들림이 없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았고 앞으로도 쑥쑥 성장할 것 같아요. 뿌리부터 마지막 잎까지 그 모든 것에 탄탄함이 꽉 차 있어요. 현실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현생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했다던가 진급을 했다거나, 학생이시라면 원하는 성적에 도달했거나,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거나, 사업도 잘 될 거고 인맥도 좋고,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좀 평탄한 삶을 보내고는 있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잘난, 좀 괜찮은 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잘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에 조금은 좀 답답할 거예요. 이렇게 평온한 일상을 누리다가도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면 아파요. 아프고, 하지만 여러분을 놓치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과 자신은 이렇게 운명의 붉은 실로 엮인 그런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취업했다던데 축하 인사 겸 슬쩍 안부를 물어볼까? 공부는 잘 되어 가냐고 물어볼까? 굉장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굉장히 열심히 답을 찾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처럼 답을 쉽게 찾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마음 자체는 굉장히 아직 크지만요, 다가가고 싶은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서 한동안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가까운 시일 내로 여러분에게 좀 닿으려는 어떤 시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좀 자기 나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어떤 행복 회로도 돌리고 있어요.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고, 그 사람과 다시 만나면 내가 이전에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줘야지. 이전보다 성장한 내 모습으로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다시 만난다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은 크지만 아직은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미 깔끔히 잘린 우리 사이. 떠오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고,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도 아직 좀 좋은 감정이 있고 좋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이요, 먼저 손을 내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카드상에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재회를 나타내는 카드가 두 장이 동시에 나왔어요. 이 상대를 다시 내 사람으로 두고 싶다면요, 과거는 깔끔히 자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시면 좀 긍정적이게 성장한 이 사람과 여러분은요, 좋은 에너지로 만남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이 관계 안에서 그래도 상처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먼저 무언가 손을 내밀거나 그러기는 싫어. 나는 그래도 아직 너 때문에 힘든데 너는 뭐 지금 혼자 자존감 올리고 뭐 마음이 왜 여유로워? 뭐 이런 마음에 조금은 뭐야 싶으시다면 그냥 그대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이 안에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다가가고 싶어하고 걱정하고 그런 마음은 정말 진심이거든요. 순수한 그 진심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짓된 마음도 없고 간절하고, 그리고 다가갈 어떤 자신의 어떤 다가갈 방법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가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걸릴 거라는 거죠. 단기간이 아닐 거예요. 뭐 서너 달 이후, 길면은 6달 이후까지도 걸릴 것도 같아요. 이 사람을 받아줄지 말지는 그때 가서 여러분의 몫이겠죠. 큰 상처가 딱히 없었다면 뭐 이렇게 손을 맞잡으셔도 괜찮고, 현재로서는 두 분의 에너지도 괜찮고, 재회 카드도 나왔고, 다시 두 분이 만나셔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실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4번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볼게요. 두 분의 관계가요, 좀 끝이 난 부분에요. 아마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어떤 제3자의 개입이 있었던 걸로 카드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이 관계를 놓았든 상대가 놓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내막 안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카드 키워드가 올드우먼이거든요. 아마 상대방의 가족인 뭐 할머니, 엄마, 언니, 누나일 수도 있고, 뭐 친한 언니, 누나, 알고 지낸 지 좀 시간이 오래됐고 가족 같은 이성인 여자 사람 친구, 뭐 혹은 오래전에 만났던 전 여친, 듣고 계신 분이 남자분이시라면 여러분의 전 여친, 뭐 듣고 계신 분이 여자분이시라면 그 상대의 전 여친의 영향, 뭐 등등 이런 식의 어떤 여성 사람의 개입이 어느 정도 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이 3자, 이 여성을 이 사람은 좀 많이 믿고 의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의 조언이라면 내가 따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살면서 이 여성의 조언으로 인해서 자신이 택했던 어떤 것들이 늘 옳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그 의견을 내가 좀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여성의 의견을 무조건 들어서 이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많은 고려를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상대에게 좀 영향력이 강한 여성으로 나타나요. 혹은 좀 살짝 안 좋은 쪽으로 좀 가보자면요. 뭐 마마보이, 뭐 마마걸 같은 그런 타입이라서 엄마 말이라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너 이제 만나지 말래. 뭐 이런 마음인 거죠. 혹은 뭐 여자 무속인을 찾아가서 둘은 안 돼. 만날수록 해가 돼. 둘은 이제 그만해야 돼 라는 말을 듣고 끝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뭐 어찌됐든 이런 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든 이 여성이 개입이 되어서 관계가 끝남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이 나고 나서요. 일단 무덤 카드, 무덤이 2번 나왔어요. 무덤이. 이렇게 땅속에 묻힌 관처럼, 이런 무덤처럼 우리 관계는 진짜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이 매우 컸을 거예요. 슬프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그 끝남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이 무덤 옆에요, 옷을 잘 차려입고 있는 이 남자 모습 보이죠? 이 옷차림은요, 이 무덤 속의 상대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내가 비록 이 3자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너와 끝이 나긴 했지만 너는 한 인간으로 정말로 내가 존경했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런 내게 과분할 정도로 정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네, 이렇게 현재 이 사람의 여러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에너지 자체는요, 영광, 뭐 존경? 네, 이런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를 알게 되어서 정말로 좋았고 너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존경을 했었는지, 좋은 사람이었는지, 너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앞으로 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지, 네, 그런 것들을요, 두 분이 함께 하던 그때 표현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나타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끝남을 인정하긴 하나, 네,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에 대한 어떤 존경심, 네, 그건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새로운 뭐 애인이 생기든 뭐 친구를 만들든 동료가 생기든 그 누굴 만나도 너만큼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기억할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거야. 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끝난 관계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요, 좀 여러분에게 좀 칼같이 좀 단호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지 하는 모습에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이 상태는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자신이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설픈 뭐 미련, 여지 이런 걸 줄 바에는 이렇게 하는 게 널 위해 나은 거다, 이런 거죠. 이 상태는 끝인 걸 인정하고 단호히 끝을 내야 하나, 아직 여러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여전하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너는 내게 자랑스러운 존재야.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야. 네,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하지만 자신이 좀 냉정하게 돌아섰을 때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더 깔끔하게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고, 그 모습에 여러분들이 좀 상처를 받았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카드 속에 교활한 코요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자신이 어떤 이 3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것을, 그 내막을 여러분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마음이에요. 들키면 자신이 좀 줏대없는 사람 되는 거니까. 주변인의 말에 휘둘려서 소중한 사람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에 대한 어떤 그리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건 또 그대로지만, 네, 하지만 또 다가가려는 마음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이 상대에는요, 이 상대의 현실을 보자면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럭저럭 좀 괜찮은 시간을 보내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뭐 새로운 애인, 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에서 즐거운 시간을 뭐 잘 보내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네, 순탄히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내막은 네, 좀 무너지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공들인 이 탑에요, 이렇게 번개가 내리치고 있어요. 이 탑을 공격하고 있어요. 위태위태해요. 이 사람이 현재 잘 하고 있어 보이는 게요, 뭐 감정적인 부분이든 현실적인 부분이든 그것이 이제 조만간 좀 무너질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뭐 만나는 애인이 있다면 배신당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그 애인 앞에 나타나거나, 주변인에게 자신의 평판이 좀 떨어지거나, 극단적으로 뭐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뭐 시험이 떨어지거나 합격이 취소하거나 뭐 어떤 좀 절망적인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요,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얼마나 좀 못할 짓을 했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네, 좀 늦었죠, 많이. 그리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내 탑에, 내가 잘 쌓은 이 공들인 탑에 번개를 내리쳐서 나를 아프게 한 어떤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어떤 환경, 다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너무 싫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것처럼 자신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쌓은 그 탑에 내리쳤던 번개 같은 존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그리워하지도 않을 거고 미워할 것만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람은 좀 겪어봐야 이해를 한다는 거죠. 아마 이것들을 겪기 전에는요, 자신이 여러분에게 했던 어떤 행동들이 크게 잘못이었다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자기 나름 이유를 만들었던 거죠. 이때 이 사람의 말은, 이 3자, 이 올드우먼, 이 말은 너무너무 신빙성이 있었고, 상황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해야만 했어 라고 정당화를, 네, 아마
네, 쳤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관계의 끝이 오로지 좀 본인의 어떤 의지로 끝이 난 게 아닌 이런 3자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끝내지 못한 게 아마 좀 한이 될 거예요. 네, 이게 이 사람에게는요, 앞으로 평생, 네, 좀 이 사람의 어떤 생각 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소드 10 카드가 2번이 나왔어요. 여러분이라는 어떤 생각의 검에 이 사람이 갇힌 거예요. 만약 내가 오로지 나만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이 관계를 놓기로 결정한 게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 좋은 사이로 잘 만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네. 하지만 자신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겪은 후에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프니까 다가가면 안 되겠다. 네, 그렇게 하고 이 끝남을 완전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좀 어떤 새로운 다른 감정 깊은 사람을 또 만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여러분이라는 컵을 늘 이 사람 마음에 이렇게 품고 살 거예요. 정말로 감정 깊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 상대와 여러분의 관계 단절 후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상대의 마음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시라면 한동안은 뭐 솔직히 연락이 닿을 거라는 기대는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대는 정말 세상 누구보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정말 멋진 사람이다.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정말 행운이었어. 네, 고마웠어. 너는 최고였어.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을 여러분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치셨던 게 있다면 네, 그 안에서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